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에일라고요. 저는 현재 호주 멜번에 거주하고 있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호주 4년 전에 왔고요. 첫 해에는 워킹홀리데이를 하다가 이제 호주라는 나라의 그런 분위기나 뭐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영주권을 딸 방법을 찾아보다가 이제 간호라는 방법이 있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아이월드에서 비키 언니랑 같이 그 유학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언니랑 개인적인 친분이 생겨서 언니가 이 답변을 부탁을 하길래 이제 저처럼 호주에 와서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호주 간호사로 취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 저는 한국에서의 전공이 완전 다르거든요. 조금 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복지라던가 그 회사 문화라던가 이런 게 저랑 너무 안 맞았고, 저는 막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라서 호주에 와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약간 갭이어를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호주로 넘어왔고요. 호주라는 나라의 그런 복지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인종이 모여 사는 그런 장점에도 되게 매력을 느끼고, 날씨도 되게 맑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영주권을 따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영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쿠커리로 이제 요리사로 따는 거였고, 두 번째가 널싱이었고, 간호사, 그리고 세 번째가 어카운턴트라고 이제 회계사 같은 거였는데, 사실 나머지 널싱 제외한 나머지 2가지는 저랑 되게 안 맞았어요. 두 번째, 호주와 한국의 차이. 저는 2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사실 호주에 있는 대부분의 간호대학교는 3년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자체도 공부를 1년을 더 하게 되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학비가 더 들잖아요. 근데 학비가 제가 감당하기에는 좀 비싸서 이제 2년짜리 코스를 지원해주는 애들레이드에 있는 플린더스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공부 방법은 처음에 그 대학교를 들어갈 때 영어 점수가 필요했거든요. 호주에 있는 그 IELTS라는 시험을 가르쳐주는 학원을 한 2-3개월 정도 다니고 나서 시험을 한 번 봤는데 한 번에 다행히 붙었어요. 운이 좋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다른 친구들 중에서 그 영어 점수가 안 나오면은 대신 이제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뭐 무슨 프로그램 반에 들어가서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세이 쓰는 법도 배우고, 뭐 미리 이제 대학에 와서 어떤 걸 하게 될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온다고 해서 그게 나름대로 되게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초반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에세이 쓰는 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호주에서 요구하는 그런 글 양식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했었던 거라서. 그리고 학업에서 또 언급할 거는, 이제 호주에 있는 대학교들은 우리나라처럼 뭐 1학기, 2학기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non-semester, 그래서 이렇게 그런 학기가 없는 코스도 있고요. 제가 졸업한 게 non-semester 코스였고, 그 다음에 친구 중에 trimester라고 해서 3학기로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학기 중간에 뭐 spring break, summer break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매 학기마다 이론 수업이랑 실습을 같이 했었고, 1학년 때나 뭐 저는 2학년으로 시작했으니까 2학년 때는 실습 주간이 짧았는데 이제 3학년 마지막 학기가 되니까 되게 길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적인 호주의 근무 환경은 복지가 잘 돼 있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연차랑 이런 거 다 몰아 써도 한 10일 정도밖에 못 쓰는 걸로, 제가 그 당시에 한국을 떠났을 땐 그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호주는 그런 휴가가 3주에서 4주 정도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온컬이라고 해서 그 무슨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가야 하는 그런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6주까지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오버타임으로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잘 쳐줘요. 그리고 인건비를 굉장히 높게 쳐줘서, 사실은 한국 사람 같이 되게 막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은 호주에서 답답할 일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게 다 이제 인건비에 대한 그 가치를 쳐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주고
그 오버타임 하는 것도 안 되고 뭐 쓸데없이 나와서 일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호주에 온 거에 대해서. 호주는 되게 가족 중심적인 생활을 해요. 근데 호주는 땅도 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파트에 살기보단 다 떨어져 살아요. 멀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들이나 상점들이나 뭐 그런 유흥가 이런 게 많이 발달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들 퇴근을 하면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랑 저녁 시간을 보내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호주에 가족 단위로 오실 분들은 되게 이 환경이 엄청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점이나 이런 것들도 문을 되게 일찍 닫고요. 한 3, 4시에 닫는 데도 있고 5시쯤에는 보통 다 닫아요. 여가 활동,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른 여가 활동을 하는데 캠핑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이 좋다 보니까 뭐 서핑하거나 되게 그런 액티브한 그런 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사람 많이 사는 대도시, 그러니까 시드니나 멜번 같은 데에서 사시는 분들은 뭐 그런 춤도 배우러 다니고 막 이런 여가 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시간이 많으니까 자기의 그런 개인 시간에 투자할 게 많아지잖아요. 저는 막 캠핑도 다니고 막 수영, 스쿠버 다이빙 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다니고 저는 그래요. 세 번째 질문, 간호학과 재학 중일 때 실습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1학년 1학기 때는 실습이 없거나 뭐 있어도 한 3일에서 일주일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동안 이렇게 배정된 학교에서 랜덤으로 배정된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직접 일하는 간호사랑 버디로 이렇게 배정이 돼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실습은 2달이었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간호사들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습 가면서 되게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직접 환자를 만나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과에서 실습을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업무를 맡아서 해보는지 이거는 정말 그 병동마다 되게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소아과, 병동, 비뇨기, 뭐 심장외과 뭐 이런 거 되게 많듯이 여기도 온갖 종류로 사실 다 배정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멘탈 헬스는 한 번은 꼭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정신과. 저는 응급실을 가보고 싶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피 못 보고 그랬는데 호주 와서 소공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제 뭐 소 내장이나 사람 내장이나 비슷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응급실에 지원을 해서 갔는데 응급실은 환자들이 이렇게 마취되면은 자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랑 그렇게까지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 성격이 되게 살갑고 막 말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무를 맡아서 해보는 거는 이제 1학년 때랑 2학년 때, 3학년 때마다 그 학교랑 그다음에 그 주 정부에서 정하는 스코프 오브 프랙티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사실 많은 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배운 만큼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당뇨 혈당 체크한다든지 그다음에 운이 좋은 애들은 이제 간호사가 조금씩 더 시켜보게 해주기도 하는데 그리고 병동마다 조금 다르게 뭐 운드 드레싱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처 치료하는 거 한다든지 그런 정도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3학년 때 되면은 진짜 간호사가 환자한테 학생한테 웬만한 거 다 맡아서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막 환자도 배정이 막 4명씩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진짜 좀 더 간호사처럼 많이 해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저는 현재 병원에서 일은 하고 있지 않고 저는 커뮤니티 널스로 일을 하고 있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업무 강도는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공립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당 4명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립병원에서는 한 돈이 중요하니까 걔네들은 6명 정도까지 맡긴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에 거의 2배 정도 맡아서 본다고 들었거든요. 되게 수월하고 한국보다 간호사 일이 훨씬 편하대요. 그리고 혜택도 되게 많이 받고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전문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편이기도 하고 뭐 환자들이 간호사라고 무시하는 거나 그런 일도 전혀 없고요. 이 업무 강도는 사실 병동마다 되게 많이 다른데 제가 일하는 커뮤니티 널스는 정말 하시고 싶고요. 이거는
환자 집에 직접 가서 이렇게 한 번에 한 명씩 봐주면서 그 환자에게 필요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일 자체는 정말 쉽고 편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커뮤니티 널스도 되게 괜찮은 직업인 것 같고, 만약에 편하고 막 바쁘지 않은 걸 선호하신다면, 근데 만약에 개인적인 개발이 있는 게 좋고 나중에 이렇게 힘들게 막 연차를 쌓아서 큰 돈을 벌고 싶다, 연봉 공룡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병원을 추천드리고요. 간호사의 시간당 급여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병원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데, 보통 그 간호사의 기본 시급 받는 거 들어보면은 시간당 30불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편한 간호사 직업도 한 30불, 28불에서 30불 정도로, 그러니까 졸업 간호사가 시작을 해요. 그게 기본에 낮에 아침 시간에 갔을 때 받는 시급이고, 오후 몇 시 이후로는 오후 시급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40불을 낮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오후에는 한 44불 정도로 받고, 밤에는 더 늘어나요, 시급이. 그리고 주말에는 1.8배인가 1.5배인가 1.8배인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휴일,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에는 2.5배인가까지로 받거든요, 시급을. 기본 시급이 30불이라도 그거는 다른 직업이랑은 다르다는 거. 밤에 일하면은 그게 막 1.5배 이렇게 되니까 많이 높아지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간호사들 연봉이 한 5만 불에서 6만 불 사이 정도 되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한 4천 얼마에서 5천 얼마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풀타임으로 일을 했을 때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데 8년 차에서 멈춰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커뮤니티 널스는 정말 편한데 시급은 40불 정도 돼요. 그래서 시급은 많이 받아요. 대신 시간이 좀 적어요. 그래서 1시간에 한 35,000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녁에 하거나 뭐 국경 공휴일에 일했을 때는 한 7, 8만 원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게 2배로 늘어나니까, 시급이. 학업 중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아직 간호사가 아닌데 관련 직종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학생 비자로 일주일에 20시간씩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생활비도 감당해야 되고 그러신 분들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20시간을 꼭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 호주의 법규에 맞지 않게 일을 하다가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은 영주권을 못 따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시간 동안 일을 하고, 네, 간호랑 관련돼서 일하는 경우를 몇 가지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그 케어러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요양원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간호사는 아니지만 간호사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요양원에서 뭐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그 거동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뭐 샤워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드리고, 장애인들이 사는 그런 커뮤니티 하우스에 가가지고 이렇게 케어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호주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래도 이민자인데 취업은 잘 되나요? 너무 잘 된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닌데, 개인 재량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랬었던 분들은 취직도 되게 잘 되고 막 합격도 여기저기 잘 되는 편이고요. 사실 간호라는 직업이 막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스킬이 많이 중요한 직업이기도 해서, 사실 영어를 막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원어민처럼 잘 못해도 어느 정도로는 취직하기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얘네 입장에서는 아무리 호주인이라도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런 사람보다는 이미 간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해본 사람. 그래서 실제로 간호사로 한국에서 일했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호주 간호사 중에 조금 못된 분들은 너네 졸업해도 어차피 요양원 같은 데나 가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못되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실제로 제 졸업생 친구들을 보면 병원에 합격해서 간 사람들 되게 많고요. 20-30% 정도가 병원에 취직을 하는 것 같고, 20% 정도 이민자 중에, 그리고 나머지 80% 중에 또한 20-30%는 다른 길로, 저처럼 뭐 커뮤니티 널스나 GP 클리닉 같은 데 가는 것 같고, 양로원으로 사실 많이 가긴 가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이나 영주권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운이 좋게 코로나가 이렇게 빵 터졌을 때 멜번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간호 인력이 많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간호사로 영주권 지원한 사람들한테 되게
쉽게 영주권을 주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 영주권이 완전 인비테이션 받고 영주권이 최종으로 나올 때까지 한 4-5개월? 3-4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고요. 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저는 되게 빨리 나온 케이스고 보통은 이제 주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간호 졸업한 자격증만 있어도 바로 영주권을 주는 주도 있고 1-2년까지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간호로 영주권을 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한 2년 안에는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운이 좋으면 빨리 나오고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실제 호주 사람이 아닌 이민을 한 사람들도 많이 고용되어 있나요? 이거는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고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인종은 일단 중국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인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쪽에서 온 간호사들도 진짜 많아요. 그 간호라는 직업 특성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쉬운데 호주에서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이제 피곤하고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호주 애들 자체가 되게 게으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막상 이제 의료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나 이민자들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간호대학을 그러니까 막 가라로 졸업하지 않는 이상은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자기 스킬 쌓고 막 한국에서 취업 준비하는 것만큼까지도 아니고 훨씬 그냥 쉽게 준비를 해도 취직하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취직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디로든지. 근데 이제 물론 돈을 많이 받는 좋은 병원에 들어가려면 뛰어난 뭐 몇 %가 되어야 되겠죠. 일을 하면서 언어적 장벽은 어떤가요? 이걸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근데 4년 정도 사니까 언어가 자연스럽게 많이 늘긴 늘었고요. 그거 제외하고도 실제로 간호사로 일하시는 이민자분들 봤을 때 영어를 진짜 잘한다라는 분은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다른 직종 이민자들에 비해서는 영어를 잘하죠. 이게 의료 쪽이니까. 근데 사실은 무슨 직업이든지 그러니까 쓰는 말만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만 알아두게 되면 사실은 일을 하는데 막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간호 직종 자체가 이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일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 자체는 막 뭐 통역사처럼 잘해야 된다, 막 영어 전공한 사람처럼 잘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직업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고 많이 촉망을 받는 직업이니까 이걸로 직업을 잡고 돈을 벌어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은 필요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치매 걸리셨거나 말을 되게 웅얼웅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는 그거를 감을 처음엔 잘 못 잡는 게 조금 그 언어적 장벽인 것 같아요. 일하면서 뿌듯했던 순간, 간호사를 했을 때 막 내가 엄청나게 큰 뭐라 그래야 되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거든요, 초반에. 근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뭐 너가 이렇게 케어를 해준 것 때문에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됐어, 아니면 뭐 이런 거 되게 고마워라고 감사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구나,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줬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널싱홈에서도 간호사로 일을 해봤었는데 초반에는 이제 적응하느라 바빴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남는 시간에 최대한 뭐라도 더 해보고 싶어서 환자로만 안 보고 개인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어서 그 사람 삶의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 사람 가족들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렇게 관심 가져준 거 너무 고맙다고, 우리 엄마가 되게 여기서 외롭고 힘들어 했는데 너의 그런 신경 써주는 그런 행동 때문에 되게 만족스럽고 고마워했다. 그래서 막 제가 떠날 때도 되게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환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은 되게 만족감이 있는 직업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커뮤니티 너스 일을 할 때도 환자 원드케어 같은 걸 해주는데 시간이 경과가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이렇게 발전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데서 오는 뿌듯함이 있어요. 옛날에 그 디서빌리티 하는 데서 잠깐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 집에 가서 그 사람들 일상생활 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거동이
불편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누군지 새로운 그런 워커들이 오면은 되게 기피를 하세요. 그분이 막 이렇게 후드를 쓰고 맨날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절대 눈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거울로 보고 그리고 막 되게 싫어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옛날에 이런 정신병이 생기기 전에는 디자이너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그분 케어할 때 맞춤형으로 저도 막 같이 그림 그려주고 막 이랬더니 저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고 되게 경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땡큐 이랬는데 그 말 들었을 때 되게 약간 벅차올랐던 기억이 나요. 병실에서 뭐 이런 거 실습 때 배웠을 때 그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 보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그거를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막 딱 잘 해놓은 나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다 준비까지 다 끝내놓고 이제 나를 케어해주는 그 동료 간호사가 와서 보고 잘 해놨다 라고 칭찬 들었을 때도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네요. 호주 간호사를 꿈꾸는 한국 학생들에게 한마디. 일단은 저는 처음에 간호사를 하고자 했을 때 뜻이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막 제가 이 직업에 그렇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한국에서 간호사 하고 있었던 분들이나 간호 공부했는데 한국 그 간호사의 복지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아서 한국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호주가 되게 일하기 좋은 곳이고 저처럼 이렇게 간호에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한국에서의 그런 복지나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좀 뭐랄까 여유가 많은 곳에서 내 의견을 좀 더 자유롭게 피력하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호주에 와서 간호를 배우는 거 되게 추천드리고요. 괜찮은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호주 간호로 전공하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생각이 있다면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혹시 호주에 오게 된다면 다들 좋은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이바이.